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헛웃음이 난다 그러나요? 기가 찼어. 오늘 헛웃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872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31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참. 제가 진짜 고수였다면 오늘 같은 날 손실이 안 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국 손실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손실을 거의 한 마이너스 10만원까지 줄였는데 마지막에 다시 또 더 밀려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7연승하고 드디어 깨져버렸습니다. 3월 말까지 계속 수익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뭐 제 종목 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유 종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멘탈이 나간다 그러나요? 아침부터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안철수 관련주 때문에 안랩 때문에 충격 먹고 거기서부터 멘탈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한 50만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붙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40만원을 만회시키고 마이너스 1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본전까지 플러스로 돌릴 수 있다. 그 8일 연속 수익 이감해보겠다고 거기서 욕심이었죠. 그냥 한 10만원 정도로 줄였으면 오늘 할 만큼 했다 그러고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뭐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목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려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계속 그 수익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실이 한번 발생됐기 때문에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또 내일 연속해서 또 손실이 발생하면 보유 종목을 확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좀 주긴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 전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시장이 다르게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오늘 하루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손실이 이어진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하고 맞지 않다,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비중을 확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내일 문제니까 내일 생각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1.2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제가 심리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딱 잡혀버렸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잡아놓고 이제 그 시장을 보니까 빠질 때 그 정리하고 싶지가 않죠.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자꾸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페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루종일 미국 선물 지수가 이게 또 많이 빠졌으면 또 좀 덜 억울한데 마이너스 0.2에서 0.2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 마이너스 0.25가 S&P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0.25% 하락하는 이게 하루종일 계속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를 계속 누르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기준으로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48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330억 정도 해갖고 얼마 매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쭉 밀려버렸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5분봉인데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더 빠지고 이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진 이 부분이 그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매도를 쳐서 빠진 것 같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의 한 400억대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소와 좀 달랐다는 거죠. 외국인이 막 매도를 치면
개인들이 축 잡고 매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못 들어 올리고 거의 저가로 꼬리가 없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소와 좀 달랐기 때문에 약간 그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그나마 다행한 것은 아직까지 뭐 무너질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앞쪽에 이게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생겨서 빠지더라도 지지선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해서 막 갭으로 이렇게 툭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음봉으로 내려온 이 부분은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또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대충 요때 한번 보시면 비슷할 것 같죠, 느낌이. 요렇게 딱 되면 요날 문제가 아니고 요 다음날이 더 문제거든요. 이 다음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제 좀 쭉 빠지는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대비를 잘 했다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가 내일도 하락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오늘이 이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내일도 이런 모양이 더 추가로 더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말이죠, 음봉이 한 번 더 나와갖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면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좀 고민된다면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 시키고 한번 물러서서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 내려왔다가 돌리는 건 크게 관계없다고 봅니다. 돌려버리기만 하면 5일선만 회복해갖고 돌려버리면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모양 하나 가지고 뭐 불과 1% 하락했는 것 가지고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은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이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걸로 믿고 있었는데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했지만 이 실제로 하락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 보통 1.63 이럴 때 나스닥이 급락했었는데 지금 1.72까지 그 금리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69로 불과 얼마 안 내려왔죠. 약간 내려왔는데 이게 그 사람들 심리적으로 금리가 안정됐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많이 빠졌던 뭐 테슬라부터 해갖고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국채금리가 한 1.6대까지 1.6 밑으로만 내려가 주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돈의 힘으로 해서 물가 상승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악재는 없었다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 환율도 지금 1129 정도인데요. 이것도 뭐 평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지금 53,000달러로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는 쪽에 피관적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좀 확 빠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 빠지는 게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일단 오늘 하락은 오늘 하락이고 내일까지 좀 내일 내린다 오른다로 판단하는 것보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 장이 오늘처럼 또 힘없이 내려간다면 좀 시장을 비중을 줄여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위로 들어 올려준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보유 종목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0.26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오늘 저수치였습니다. 저 수치 자체는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도 덜 올렸고, 지금 다우지수는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딱 뭐 자리가 뭐 아리까리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녁에 또 나스닥이 또 꺾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황 구분에서 말이 길 때는
제가 그렇게 해야겠죠.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방향이 느껴진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혹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말을 길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설명을 구체하게 길게 할 때는 쥐뿔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그냥 심각하게 집중해서 듣지 말고 그냥 가볍게 흘려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손실 날 건 났고 깨질 건 다 깨져버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에 샀고 팔았고 이런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오늘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안랩입니다. 이 기가 차죠? 자, 한번 보십시오. 5분봉입니다. 대충 여기가 종가였을 거예요. 여기 종가였는데 9시 30분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누가 이겼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9시 30분에 발표한다 했는데 정말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동시효과 때 안랩이 매수효과가 2만 주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진양산업이 마이너스 한 2만 주인가였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봤을 때 안철수가 이겼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장이 시작할 때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안랩은 거의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진양산업은 갭으로 떠서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았다는 얘기죠. 대충.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일단 알았겠죠. 당연히. 여론조사기관이 집계를 내니까 그 집계 낸 걸 전달했을 때 당의 관계자가 받았을 때 알겠죠. 그럼 그 당 관계자가 알고 나서 지 혼자 알고 그냥 나는 발표할 때까지 침묵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가장 가까운 기자들한테나 뭐 아는 사람한테 니만 알고 있으라 하고 한마디 했겠죠. 그럼 그 말 들은 기자나 아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누군가가 또 혹시 알려주거든 나한테 알려도 이랬으면은 큰 손들이나 이런 쪽에 다른 데 절대 내가 했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 저 같은 정보가 넣는 일반 개미들은 눈치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양산업은 갭으로 떠서 출발했고 안랩은 보합에서 막 초반부터 밀렸죠. 그래서 여기서 냉정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안철수가 졌구나. 주식상으로. 주식하는 사람 빠릅니다.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보를 빨리 캐치합니다. 돈 주고라도 정보를 받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론조사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니한테 1,000만 원 줄게 빨리 알려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빨리 가지면 시초가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는 걸 정보를 빨리 입수했다면 동시효과 때 벌어서 하면 한 1억치나 2억치나 한 10억씩 때려갖고 매수했으면 오늘 20% 먹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세력들은 이런 정보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연유로 동시효과 때 얘가 매도 잔량이 많았다는 것은 그때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동시효과 때는 반대로 눌러갖고 잔량을 꽉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매매를 거의 안 하죠. 팔 사람도 안 팔고 살 사람도 안 사고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 봅니다. 안철수가 이겼나 이렇게 되죠. 근데 장이 딱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매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쭉 매수해서 상한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올라가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지금 합니다. 특히나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처음 출발은 상승했어요. 쫙 올라가길래 이거 뭔가 됐는갑다 싶어갖고 안 팔고 가만히 있었죠. 저도 수익 났는데 근데 쭉 내려가면서 진정산업이 쫙 올라가는 순간에 졌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말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가 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발표나기 바로 전에 한 45분쯤 발표나지면 돼. 발표나기 바로 전에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였었습니다. 발표나기 바로 전에. 왜냐하면 이때까지 느낌이 진양산업이 월등하게 높게 가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 쪽에 종목을 매매하면은 안 좋다는 코스탈라 선생님이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나 뭐 그쪽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고 투자 금기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책 제일 뒤에 보면 금기사항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그 책에다가 금기사항으로 써놨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함정이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못 벗어났습니다. 냉정하게 그냥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을 그냥 주식 투자하는 하나의 말 개념으로 보고 투자했다면 오세훈 말이 이겼구나 이렇게 해갖고 냉정하게 탁 했을 건데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 이길 것 같다라고 마음이 솔려버리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적어도 여기 정도에서 캐치할 수 있는 진양산을 보시면 당연히 차이 나죠.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벌써 하면 9시 한 40분 이쯤에 졌구나, 안철수가 졌구나라는 게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꽂혀갖고 손질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보약이 걸려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 파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서 팔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아가지고 여기 딱 왔을 때 65,000원 선 탁 터치할 때 요때 팔았습니다. 이걸 팔았는 이유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다음 대권 후보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떨어졌는데 대권 후보에 되겠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작용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 이미지상에서 힘들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 차라리 윤석열 관련주 쪽이나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페인이 이쪽이었고요. 이거 한 180만원치 정도 갖고 있었는데 한 16%인가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손실이 거의 한 30만원 정도 났죠? 20몇만원 났나요? 거의 한 30만원치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손실하면 났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연결되는 걸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에서 39%인가 뭐 해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6%인가 15% 되고 이낙연 대표가 10%인가 해갖고 이낙연 플러스 이재명 둘이 합쳐도 윤석열 전 총장을 못 이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모두가 했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고수라면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윤석열 관련주는 지지율은 아주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밀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진짜 고수인데 지나고 보니까 해석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면 윤석열 관련주 오늘 상한가 쳤을 겁니다.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급등했을 겁니다. 애니 능률부터 해가지고 애니 능률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덕선 같은 종목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면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뒤로 밀렸죠. 자, 올라가려고 지지율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눈치 보다가 뒤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하고 연결이 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게 됐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해서 제3지대 야권의 어떤 안철수라는 사람이 핵심이 돼갖고 이렇게 제3지대의 어떤 야권 후보가 후보군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선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다. 지지율도 높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했기 때문에 제1야당의 힘이 강력해졌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쪽에서 하는 일들이 부동산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 이런 걸로 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분이 나름대로 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선거하는 데에 어떤 여론 조성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졌을 때도 제가 보기에 그 김정인 위원장의 그 탁월한 그 진두지휘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였으면 그렇게 잘 못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쿨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약점이 보였을 건데 김정인 위원장이 뒤에서 훈수를 떠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자극시키는 바람에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악재로 작용하느냐라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의힘이 강력한 그 제1야당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게 돼버렸을 때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전부 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버리게 된다면 차기 어떤 정권의 가장 핵심이 국민의힘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입당하는 거 이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입당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서 당에 그냥 그 보편적인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독보적인 지지율 1위의 이 막강한 어떤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간다 했고 내 혼자서 해갖고 대통령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 조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바람에 안타깝게 윤석열 관련주도 덩달아서 밀렸다. 지금 다 밀렸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데미지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러셀 윤석열 관련주였고 한국경제TV 윤석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둘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방 먹고요.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맞은 거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합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 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나마 로지시스가 적게 밀렸고 한네트 13% 빠져버렸고 확실하게 빠졌죠. 완전히 딱 죽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한마디 했는 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게시판 그걸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를 내가 추진하겠다 이게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화폐를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한데 국회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발을 빼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영어에 대한 표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생각이죠.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거 디지털 화폐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던지자 해갖고 이제 던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로지시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지켰고 그 다음 대장이 아니다 싶은 종목은 확실하게 확 끊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대장 아니다 하고 이제 딱 자진해서 신고하죠. 그러면 KCT5는 나도 대장인가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덜 빠졌는데 그렇더라도 딱 그 모양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CT 아니면 로지시스 이 두 종목이 가장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도 이 로지시스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KCT는 조금 더 로지시스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직은 10,000원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한 9% 정도 두드려 맞아붙죠. 그래서 제가 가졌던 종목들이 아침에 기가 찼습니다 정말. 러셀 하라겠죠. 그 다음에 로지시스 하라겠죠. 안랩 한 15% 이상 무너져 버렸죠. 한국경제TV는 뭐 약간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없었고 그 다음에 잉글우드랩인데요. 잉글우드랩은 이것도 참 합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제가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 무슨 뭐 제품 개발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것 같아요.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마스크팩 관련 뭐 특허 취득했는데 이게 특허 취득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 뼈 올리기 딱 좋은 자리. 잉글우드랩은 보시면 이미 한번 여기 뼈 올려갖고 형 올라와 버렸죠. 많이 올라왔고 이 키 맞추기 하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는데 잉글우드랩이 같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가고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오늘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못 들어올리고 밀리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코로나가 백신 접종을 하면 진정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쪽으로
그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화장품 쪽에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 관련해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 차원으로 보면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좋다고 보고 아무래도 모회사니까요. 그다음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부분하고 미국 쪽으로 봤을 때 잉글우드랩이 괜찮다고 보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보는데 저는 일단 잉글우드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계속 그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잉글우드랩도 빠져버렸고,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보시면 한국경제TV 빠졌고, 러셀 빠졌고, 잉글우드랩 빠졌고, 로지시스 빠졌고, 그 다음에 안랩, 왕창 빠졌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 전체가 무너지면서 멘탈이 너무 나가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손실이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인 때문입니다. 해인이 오늘 진짜 저를 살렸습니다. 이거 갖고 잘하면 본전할 뻔했어요. 다른 거 안랩 손절하고 65,400원에 손절했네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뭐 러셀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해인을 6,340원에 잡았습니다. 그림같이 잡았죠. 여기서 잡았습니다. 6,340원에. 제가 해인을 잡았던 이유는 해인은 히토류 관련 쪽에 장비주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해서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이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날 올라간 거. 그래서 저도 이날 수익 내고 손 틀었었는데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이 급등하면 이제 연결되어서 히토류를 캐내려면 지하자원을 캐내려면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장비를 만드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해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인이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오늘 거 빼고 보시면 움직임이 유니온 움직이는 거 뒤를 따라갑니다. 유니온이 올라가면 한 박자 늦게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 3등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유니온이 대장격으로 가고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가고 티플렉스 가고 그 다음에 해인이 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꾸로 해인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노렸느냐 하면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를 같이 이렇게 등록해 놨는데 윤석열 관련주가 자꾸 가지수가 늘어나가지고 자리가 꽉 차갖고 더 이상 안 넘어갈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윤석열 관련주만 따로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따로 뽑았는데도 이만큼 됐습니다. 이것 중에 다 제가 덜 뽑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일이야 오늘 해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게시판인가 어디 보다 보니까 해인이 윤석열 관련주 쪽에 그 무슨 뭐 서울대 법대동문 쪽인지 충안고 쪽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 관련되는 걸로 해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누가 글을 써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동문으로 걸리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시세 분출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오늘 노려봐야지 생각하다가 여기서 싹 돌리는 모양이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 딱 잡았는데 슈팅이 팍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가 정리했으면 거의 뭐 한 5, 6% 먹었겠죠 이거. 그럼 이제 손실 다 커버하고 수익으로 전환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건 또 정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하죠. 올라가는 척하다 꺾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해인을 그냥 제가 한 건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해인 6,340원 그쵸. 한번 잡고 또 잡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 보여서 계속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게 거의 한 200만원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6,690원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6,690원 여기쯤에서 한번 팔고요. 그 다음에 6,980원 여기서 한번 팔고 대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딱 쉴 것 같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파는 겁니다. 만약에 꺾여서 내려가 버리면 벌어놓은 수익 날라가 버리니까 이익 실현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100만원씩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가면 내일 갭으로 뜨겠지 해서 가지고 있으려 그러다가 마지막에
7,890원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팔았습니다. 7,890원은 상한가에 20원 빠지는 가격입니다. 제가 항상 그 20원 낮게 파는 그게 습관이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꼭 상한가 다 안 먹어도 뭐죠, 겨울에 새밥이라 그러나요? 사과나무에 사과 따다가 마지막 꼭대기는 하나 남겨놓죠. 왜냐면 다른 날아다니는 새들 먹으라고 이렇게 새밥을 남겨놓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상한가에 안 정리 안 하고 한 10원, 20원 낮게 보통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복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딱 상한가에서 두 틱 밑에 매도를 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길래 매도했는데 팔고 나서 쭉 빠졌다가 결국은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버렸던 이유는 윤석열 관련주도 좋고 히토류도 다 좋고 한데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는 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이 오늘 보시면 꼬리 달고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유니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해인이 내일 갭으로 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반등 나와버리면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는 꺾인다. 유니온이 꺾이면 해인이 올라가기 좀 벅차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딱 보니까 거의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 그래서 조금 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풀리길래 역시 정리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말아 올렸습니다. 이 세력이 해인 끌어올린 세력이 여기서 팔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띄워놓고 팔아먹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팔면 매도하는 그 힘으로 쭉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평단가가 적어도 한 이 정도 나올 건데 매도하면 다 못 팔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손실 생기죠. 그래서 위로 한번 더 당겨놓고 확 당겨 올려갖고 사람들 따라오면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먹거나 말거나 난 인버스 쪽은 가능하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거다. 그래서 해인 같은 종목이나 유니온 같은 종목 정리하고 원래 가던 쪽으로 러셀이라든가 잉글우드렉 같은 이런 지수 상승할 때 오르는 종목 쪽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했던 종목을 마지막에 다시 되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hen 다 팔고 나서 거의 본전까지 왔을 때 한 10만원 정도 손실 나고 손실을 다 커버했어요. 다 커버하고 나서 마지막에 새로 다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러셀하고 잉글우드라면 100만원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잡았고 나머지 이제 한국경제TV라든가 로지시스 이 종목도 11,050원에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인 정리하고 시장이 저는 올라간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오늘 빠진 종목들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상승 쪽 포지션으로 뭘 잡을까 하다가 잡은 게 이제 한국경제TV.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분류가 되고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영업이익도 잘 나옵니다. 유동 물량도 보시면 제가 요즘 방송이 좀 긴데요. 길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유동 물량도 1100만 주기 때문에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아시죠? 유명한 거기고 실적 보면 잘 나옵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잘 나왔죠. 그리고 2021년 올해 예상이 또 작년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권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보시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 실적과 자산 현황을 보여주면서 유동 물량이 1100만 주 정도밖에 없다면 이런 종목 정도면 거의 만원대를 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어제 100만원 있었는데 오늘 100만원 더 잡아갖고 200만원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아직까지 뭐 큰 메리트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잡았고 그 다음 로지시스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디지털 화폐가 추진이 무효돼 갖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중국도 추진하고 해서 이게 비트코인의 대항마격으로 디지털 화폐는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한다면
그 조금 조정은 받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로지시스를 10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좀 더 밀리면 여기서 한번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만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한번 더 물타기를 한번 해갖고 포지션을 200만원 정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10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오늘 저한테 조금 손실을 줬어요. 후반부에 손실 줬습니다. 마이너스 10만원 돼 있다가 이게 마이너스 30만원대로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가 얘 승부 걸려고 추가로 더 잡았는데 마지막에 쭉 밀리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밀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외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빠졌습니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 손절해버렸는데 그 손절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여튼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약간 반등해버리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안 팔고 있다가 팔았으면 될 건데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손절했습니다. 100만원치 마지막 종가에. 정말 억울하네요 이거는. 상당히 박자를 못 맞춰주는 갖고 있다가 시간에 급등할 때 팔아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잉그로드랩은 거의 한 300만원치 가까이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화장품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 같고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이익 실현하는 이런 매물 때문에 밀린 것 같고 이건 언제든 올라가지 싶어서 얘를 비중을 좀 많이 잡았고요. 그 다음 한국경제TV는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지지율 1위가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나올 때 대장격으로 한번 치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200만원 잡았고요. 로지시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디지털 화폐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100만원씩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러셀 100만원 손절한 거 가지고 태경케미칼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제 감으로 잡았습니다. 태경케미칼은 그거죠. 드라이아이스 화이자 백신 들어올 때 유망한 종목에서 관심을 끌었던 여기서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였었죠. 드라이아이스 품귀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막상 화이자가 샘플 들어올 때 밀렸고 지금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돼서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과학이 같은 콜드체인 관련주인데 쭉 계속 밀려서 힘못 쓰고 뒤로 계속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태경케미칼이 어저께부터 제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이건 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자꾸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렇게 눈에 자꾸 종목 제가 항상 시장 열리면 이 분류해놓은 종목을 이렇게 넘겨보거든요. 넘겨보다가 이런 느낌이죠. 오늘 같은 장에 다 빠지는데 얘가 안 빠지네. 얘 왜 이러지? 이런 식의 느낌을 눌러보는 겁니다. 다 눌러보고 얘가 안 빠졌다는 얘기는 다 빠지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이 뭔가 있나 이러고 이제 관심을 갖게 이제 챙겨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반도체주 다 빠졌는데 얘도 같은 반도체주인데 안 빠졌다. 뭔가 있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쭉 넘기다 보니까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이 최근에 말입니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빠지길래 역시 아니구나 했는데 오늘도 또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어저께 종목 상담할 때 어떤 종목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급등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적게 빠지고 횡보하는 게 강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주식 처음 할 때 차트 저도 공부 한번 해보려고 책 봤는데 그 책 쓰신 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급등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오면 산다는 거죠. 사 보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가격까지 왔으니까 산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강한 종목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한 70% 정도 선까지 요 정도 빠졌다가 돌아 올라가는 게 N자형 파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올라갔다가 요 정도 내려왔다가 지지 받고 턴해 갖고 쫙 올라가면 여기를 뚫고 쫙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데 올라갔다가 거의 안 빠지고 횡보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그 안 빠지면서 위로 찌끔찌끔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진짜 강한 거고, 옆으로 횡보하는 건 그 다음이고, 여기서 한 20% 정도만 올라온 거에 한 20% 정도만 쫙 빠져갖고 지지만 받아갖고 돌리면 이 종목은 N자로 턴에서 올라간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반 정도 내려와 버렸다,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이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이 종목은 그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얘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뭐지 그러고 그냥 샀습니다. 마지막에 종가에. 그냥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느낌으로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 종목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지, 이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그냥 그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러셀이 참 빌어먹을 러셀이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저한테 애를 먹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좀 줬기 때문에 오늘 좀 속을 썩이지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손실은 나왔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집중해서 했습니다. 정말 45만원, 그냥 50만원 손실 난 거를 회복해갖고 플러스로 한번 돌려보자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정말 집중해서 했는데, 결국 그 아쉽게 손실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뭐 손실은 손실이고 내일 또 잘하면 되니까요. 시장은 항상 열립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뭐 꼭 오늘만 날이가 그냥 팔고 나서 그냥 이것도 제가 또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오늘만 날이가 그냥 다 팔아보고 내일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냥 플러스 나니까 200만원치 있으니까 3만원 벌고 뭐 팔아보자 그러고 매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쉽게 쿨하게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영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종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하고 그 다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